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7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안철수의 시간이 왔다. 자, 이 선언처럼 과연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제 대선 경선 현장 취재하고 온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입니다. 예, 어제 마지막 경선이었는데요. 사실 그 안철수 후보 확정 기정사실로 돼 있었던 분위기여서요. 어제 경선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잔칫날 분위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 안철수 후보를 선출한 장소는 대전에 있는 한밭체육관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 창당대회를 연 장소이기도 한데요. 당시는 2월 2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4월 4일 대통령 후보를 뽑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찌감치 이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던 상황이라 긴장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이 경쟁자였던 손학규 의장조차 낮에 진행된 이 정견 발표 자리에서 연단에 오르자마자 내놓은 말이 안철수 후보 축하한다였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확정된 뒤엔 손 의장과 박주선 부의장이 당선 축하 연설을 통해 반드시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어제 경선대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취재기자가 바로 저였는데요. 기자석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과연 다 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나중엔 자리가 모자라서 추가로 기자석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외신을 포함해서 취재진 350여 명이 몰려들면서 급상승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긴장감, 견제보다는 사실상 잔치 분위기가 컸다. 자, 이런 분위기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안철수 후보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그 요즘 트레이드 마크가 된 특유의 저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아주 분명한 표현으로 문재인 후보의 각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선 민주당이나 문 후보 측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애둘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내용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오니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시간이 오니 패권의 시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박지원 대표도 문재인 대세로는 오늘부로 끝났다. 어제 이렇게 선언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예. 최근 이 지지율 급상승과 함께 이 양자 대결 시 엎치락 뒤치락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상당한 자신감이 붙은 건데요. 양강구도 이번 대선을 문재인과 안철수 1대1 대결로 규정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안 후보는 이미 정권 교체는 확정됐다면서 문재인에 의한 정권 교체인지 안철수에 의한 정권 교체인지 이 두 사람의 인물과 정책 대결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아직 둘 사이엔 지지율 격차가 존재해 확실한 양강 구도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의 공식적인 연대 없이 안 후보의 바람대로 1대1 구도가 자리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안 전 대표. 자, 어제 특정인을 겨냥한 연대나 친박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연대는 하지 않겠다. 또 한 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민에 의한 연대 얘기는 또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특정인을 겨냥한 연대, 이건 이 반문 연대를 가리킨 거고요. 예. 친박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연대, 이건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말한 거죠. 그렇겠죠? 둘 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당장 문재인 후보가 양자 대결이 성사된다면 안 후보가 적폐 세력의 후보가 되는 꼴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자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말하는 순간 지금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지자가 이탈하는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인 연대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자연스러운 국민에 의한 표 수렴 현상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을 거라면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저 국민의당은 지금 호남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외연이 넓지 않고 의석수도 적다는 점이 계속 한계로 지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돌파구는 있을까요? 네, 국민의당은 원내 의석도 대부분이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안 후보의 수락 연설문을 보면 일부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이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니다. 또 청년의 나라도 노인의 나라도 아니다. 남자의 나라도 여자의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연설에선 빠졌지만 이 준비했던 연설문엔 영남의 나라도 호남의 나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 예. 이 국민의당은 이 특정 지역이나 진영의 정당이 아니라 온 국민을 꿈꾸게 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외연을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이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내일 탈당해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39석의 국민의당이 40석이 되는 거고 수도권 의원도 안철수 후보와 김성식 의원에 이어 이현주 의원까지 3명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또는 다른 정당 이 수도권 의원들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관심이요. 1시간 전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 대선 행보와 만나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이 김종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이 끝까지 후보로 남을 거라는 전망은 많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출마 선언이다. 예.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김 전 대표는 조금 전 이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국가 경영은 이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문 후보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김 전 대표는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이 과거와 달리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역시 공개적으로 이 김 전 대표의 입당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김종인 전 대표 등의 이 통합정부 구상이 이 안철수 후보와 접점을 찾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입니다.